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인사말이 좀 달라졌지요? 공지사항을 못 보신 분도 계실 테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제 채널의 활동명으로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 대단한 뜻은 없고 팔자를 보고 공부하고 운을 해석하고 대입하다 보면은 인간도 저 자연의 풀 한 포기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이런 의미로 자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름드리라고 제가 애칭을 지었습니다. 아름드리라는 것은 아름드리 큰 나무가 떠오르시나요? 이 노래 병화인 저는 나무를 키우는 것이 소망이고 바람이지요. 그래서 저에게 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제가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름드리는 아주 큰 나무라는 의미가 있지요. 저로 인해서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시길 소망하는 마음에 아름드리라고 애칭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십성은 정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관에 대해서 다른 십성들을 할 때 잠깐씩 등장을 했지요. 얘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단독으로 딱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정관은 그 한자 뜻이 발을 정해 벼슬 관을여서 바른 벼슬이라고 뜻합니다. 이 벼슬을 단지 벼슬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틀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틀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 체계가 있지요. 법도 우리가 틀이고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가두는 틀이 되지요. 우리는 이 바른 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사회에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를 가두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신적으로는 스스로의 절제력, 자제력 이런 에너지이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정해진 일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질서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직장이기도 하고 또 국가가 바로 우리는 관이지요. 국가, 법, 질서, 직장 이런 모든 것, 내 안에 자제력 이런 모든 틀이 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틀이 지나치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당하게 바르게 이렇게 딱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바른 관이라고 해서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좀 자, 그러면 정관의 육친적 해석으로는 여명에게는 남편이 정관이 되지요. 그리고 남명에게는 자식이 관입니다. 왜 그러냐? 남자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그 책임감이 더해지고 절제력이 생기고 그런 에너지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관은 남명에게 자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직장이자 국가이자 모든 틀은 정관이다. 자, 그러면 정관의 수식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정관을 공부할 때 편관과 이렇게 비교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편관이 이런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무관 계통에 종사를 하신다면 정관은 선비적 학자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관 계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목 상태가 또 안 좋네요. 그래서 문관계통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펜대 잡고 일하시는 화이트 칼라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쉽지요. 그리고 재무계통과 정치가 쪽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관계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잠시 후에 더 이해가 잘 되십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정관이라는 것이 아주 박학다식하고 지식이 많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쓸데없이 지나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이 뭐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두세 개로 이렇게 정관도 너무 많아 버리면 지나친 걱정 그런 것들로 뭐 약간 공황 증상 그런 것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하여튼 길신도 많고 그 형태가 잘못되었으면 흉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관은 또 정관이 있으신 분들은 사력 있고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이세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어른들이 딱 봤을 때 아주 좋아하는 닮만한 그런 성격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격들은 삶의 모티브가 안정지향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던 정관격 남자분도 항상 정도라는 말을 삶의 그 모티브로 하고 계셨는데 바르게 살겠다, 바른 길로 가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자기는 항상 그 굴곡이 싫다. 제가 정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은 항상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편은 치우치고 불규칙적이고 유동이 많고 그런 에너지다. 그래서 정관도 정제와 비슷한 수식어들이 등장하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십니다. 정관격 남자들이 보면은 딱 그 바른 틀에 갇힌 남편도 정관 남편은 삼식이 같은 남편입니다. 삼식이 아시나요? 하루 한 끼, 두 끼, 세 끼 다 집에 와서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삼식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뉘앙스는 안 좋은가요? 하여튼 그렇게 안 좋게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정관은 길신 중에 길신인데 제가 너무 지금 낮게 평가하고 있나요? 자,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또 정관은 권력지향적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정관은 비견인 자신보다 겁재를 극을 해줍니다. 그 말은 겁재는 나의 재성을 극을 하지요. 재성이라는 것이 나의 재물, 멋있게 나의 소유를, 내 여자 이런 것들을 앗아가는 집성이 겁재인데 그 겁재를 정관이 극을 해준다는 것은 정관이 지위고 뭐 이런 조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그런 에너지죠. 나의 지위로 나의 지위 직함으로 나보다 뛰어난 그런 주위 사람들을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관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길신으로 생각하신 게 거의 왕에 가깝지요. 국가이니까 국가는 예전에 왕이었지요. 그런 바른 벼슬을 하는 정관, 길신 중에 길신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지요. 이 겁재를 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경쟁하면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자에 정관에 겁재가 많이 있어서 항상 쟁제, 나의 재물, 나의 여자, 나의 공간 이런 것들에 탈재가 있으셨던 분도 그 세운에서 정관운이 딱 와버리면은
정관이 겁재를 극해주니까 이런 재물 손실도 막아주고 오히려 직장에서 승진해서 월급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를 꽤 봤습니다. 아주 조직 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십성이지요. 그래서 경쟁에서 항상 우위를 선점하니까 이 정관이신 그들은 조직 생활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식적인 예로 편관이 사업에 적합하다면은 정관은 월급을 받고 이렇게 조직 생활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정관이 자신이 이 제 겁재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데 조직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자이다 보니까 조직을 최고의 그 자신의 그런 환경으로 터전으로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신 분들은 기득권자이고 칼날을 칼날 그 칼자루의 주인이라고 하지요. 항상 조직에서도 최고의 이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최고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관이신 분들이지요. 최고 권력자. 그렇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겁재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분에게 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내 편, 남의 편 이런 것이 좀 확실한 분들이죠. 내 편이다 하면은 잘 끌고 가겠지만 겁재로 인식되는 순간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나의 지위로 그들을 좀 눌러버리는 그런 면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정관을 쉽게 또 이미지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 여자 같은 경우는 편관 남자친구 남편인 경우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편관을 제가 동물로 치면은 관이라는 것이 일간을 이렇게 가두기도 하지만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도 하지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좀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관입니다. 국가가 있으니 우리가 있고 뭐 조직이 있으니 우리가 있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지켜주는 것, 그것 또한 관입니다. 그러면 여자인 경우 편관에 남자친구가 있다 하면 동물로 비유해서 아주 저는 호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막 물어 죽일 수도 있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호랑이는 얼마나 맹렬하게 자신을 지켜줄까요? 그런 호랑이 같은 남자친구 카리스마 있고, 그런데 좀 편이다 보니까 그 굴곡이 있죠. 그런가 하면 아주 나에게 뭐 나쁘게 대할 때 나에게 힘든 남편, 남자친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정관인 경우는 저는 동물로 치면은 진돗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일간을 지켜주는데 진돗개처럼 다정하고 온화하고 때로는 맹렬하지만 그 선이 과하지 않고 진돗개는 주인을 절대 물지 않겠지요. 그런 차이로 이미지화 시키셔도 좋고, 또 편관 남자친구라 하면은 놀러를 갈 때도 캠핑 같은 거, 캠핑은 좀 다소 힘든 그 취미 활동이지요. 그런 걸 즐긴다면 반대로 정관 남자친구는 호캉스나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편안한 곳을 안정지향적이다 보니 그런 것을 원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그런 차이. 딱 쉽게 정관은 문관, 편관은 무관, 칼 쓰는 사람, 이분들은 펜대 잡는 사람, 최고의 권력자. 우리는 근데 무관보다 문관이 좀 사회를 지휘하지요. 뭐 고려시대 때는 무관들이 잠시 나섰지만 결국에 머리, 두뇌, 브레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가깝지요. 그런 느낌적인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다른 십성에 대비해서 한번 정관을 들여다 볼게요. 정관은 재성이 재생관 하지요. 재성은 정관을 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명에서 재생관이 잘 되어 있으시면은 남편을 아주 잘 보필합니다.
어떤 식으로 살림을 잘해서 이렇게 내조를 잘할 수도 있고, 재성이니까 나가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남편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재성은 일간이 극을 하고 자신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나 이런 일복도 되지요. 일을 아주 잘해서 그 조직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제가 관을 생한다는 것, 이롭게 한다, 이렇게 느낌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은 인성을 생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관이라는 것은 큰 국가 조직 체계, 뭐 이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공시생들은 그 해 운에 합격도 하고, 일반인들은 취직도 가능하고, 그래서 관으로부터, 국가나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관인생이라고 해서 정관이 인성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식상은 관을 극을 하지요. 식상은 특히 상관의 정관을 보면은 상관편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상관, 경관, 유야, 백단, 100가지 화가 끼친다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관에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관은 왕이라고 제가 했지요. 왕에 대항하는 것은 역적이었지요. 그래서 실제 조상궁에 이렇게 상관, 정관, 이렇게 상관, 경관 되어 있으면은 예전에는 뭐 조상 중에 역적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단식으로 얘기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상관은 관을 그렇게 극을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직업적으로 관에 대항하는 그런 일 많지요. 관에 지적하고 관리 감독하고 노조위원장이나 뭐 변호사도 관에 항상 뭐 그런 대항하는 그런 일이지요. 뭐 그런 직업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식신도 여하튼 정관을 극을 하기도 하지요. 길신이 길신을 극하는 것이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실신도 본능계고 자유로운 그런 인자니 그 틀을 갖추지 않겠다는 뭐 그런 정도로 에너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관이 비겁을 극한다. 이것은 병화일간인 병화일간이라면은 정관은 개수가 되지요. 겁재는 정화가 겁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음이고 겁재도 정화도 음입니다. 음이 음을 극할 때는 무지막지하게 극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끼리 싸울 때 과격하고 여자 싸울 때 막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 느낌으로 음이 극할 때는 아주 심하게 극을 합니다. 그 십성을 대입해보면 정관이 겁재를 아주 눌러버리는 형태죠. 그래서 나의 지위나 그런 자리로 나보다 잘난 나의 경쟁 상대들을 지위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게 겁재로 인식되는 순간 남의 편이 되는 겁니다. 비견으로 인식을 될 때는 개수가 병화인 양을 음양이 조화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견으로 인식이 될 때는 내 편이지만 겁재로 인식이 될 때는 이분들은 정관인 분들은 지위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겠지요. 그런 단점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양간의 경우에는 양간 있지요. 갑병 무경임 갑병 무경임 양간인 경우 갑목을 예로 들면은 신금인 정관이 병화인 식신과 합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나의 활동력이나 뭐 이런 기술력이 직장에서 인정을 쓰임을 받는다. 잘 직장과 나의 기술이 합의됐다. 뭐 그런 느낌으로 단식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보다 음간인 경우 을경 기신 제가 정, 기, 신, 개
을정 기신계 은간 있지요. 은간이신 분들은 만약에 을목을 예로 들면은 경금 정관이 을경합으로 일간과 합을 합니다. 이건 정관 합을 할 때도 뭐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초급반에서 일간이 정관과 합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나치게 그 권력지향적으로 성격이 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인 세력에 좀 휘둘리고 그런 삶을 원하고 지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주 팔자를 볼 때 이렇게 뭐 합의되어 있을 때 이제 통변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십성도 이해가 되시지요?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십성을 공부할 때 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관이라면 편관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다른 십성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도 학습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제가 좀 욕심이 가했네요. 정관이라는 그 특징, 그 십성의 어떤 느낌인지 그거까지만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되는 부분이나 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제가 또 카테고리 형성해서 또 강의를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정관 좋은 계신 중에 계신이지요. 저는 제 사주가 편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 정관에 대한 매력을 크게 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심리학에 좀 가까운 면이 있어서 자기 사주 팔자대로 그 상대방의 팔자를 해석할 수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정관 너무 안정적이고 뭐 재미없고 보수적이고 너무 뭐 팍팍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오기도 하는데 정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삶을 살아가는데 안정적이고 이렇게 계신 중에 계신 나의 재성도 뺏어가는 겁재도 막아주고 사회에서 좀 조직에서 높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신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개개인의 따라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름드리 여러분들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관 잘 들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계절사주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